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대박사님. 일주일 동안 대박사님이 뭔가 하셨다고요? 네, 제가 드디어 제가 이렇게 알편심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알밍아웃을 하셨군요. 네, 그렇죠. 알밍아웃. 네. 네. 제가 사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좀 용기를 내서 말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좀 감동받았어요. 잘했어요. 네. 네. 그래요. 요즘 저희가 지난주에 댓글 이벤트를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댓글들을 보니까 굉장히 맞아요. 감동스럽더라고요, 또. 네. 어쩜 그렇게 정성스럽게들 남겨주셨는지. 진짜 딱 한 단어만 쓰셔도 저희가 커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정성스러운 댓글에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요. 댓글 이벤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까지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댓글로 많이 접하고 싶어요. 저희가 네. 이제 바라는 바는 좀 이제 소통하는, 같이 호흡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떤 주제에 궁금하신 게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박사님, 오늘 다룰 주제는 뭐죠?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삶이 불편하거나 또 피곤을 겪는 그런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눈치를 보는 거? 이런 게 해당될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방금 바로 이런 사건을 목격하고 왔거든요. 제가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저리 좀 떨어져. 너 너무 튄단 말이야.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옆에 계신 여자분이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오는 핫핑크로 된 원피스를 입고 계시고 남자분이 그분을 이렇게 막 밀치면서 떨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그 커피숍에 있었는데 저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근데 대박사님이 듣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그랬으면 진짜 같이 안 사귄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핫핑크를 입은 여자친구를 멀리 거리를 두고 걸어라 이런 말까지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분은 가만히 계셨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걸어가시던데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셔가지고 저희 사실 그 두 분이 연예인인지도 몰랐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네. 근데 자연스럽게 커피를 들고 같이 가셨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썼다는 거네요, 그 남자분이. 그쵸. 네, 남들이 핫핑크를 볼 때 나까지 같이 묶이는 거 싫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핫핑크 원피스 뭐 문제 있나요? 근데 좀 너무 핫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그래요? 어쨌든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그 남자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저 또한 다르지 않죠. 그냥 남들을 신경 쓰느라 좀 불편함을 감수했던 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안경 쓰고 만나죠. 네, 제가 늘 이렇게 수더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마거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늘 렌즈를 끼고 나타났었답니다. 제가 사실 그 안구 건조도 심하고 원축 각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걸 갖고 계시네요. 네, 하드렌즈만 껴야 돼요. 소프트렌즈를 못 끼고 하드렌즈만 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왠지 하드렌즈를 낀 내 모습이 그래도 좀 갖춰진 모습 같고 화장을 해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래서 그렇게 기를 쓰고 렌즈를 끼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를 보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냥 모르겠다 이런 심정으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제가 렌즈를 꼈는지
안경을 썼는지 모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대 박사님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대 박사님이 언제 렌즈를 계속 끼고 있었나, 뭐 안경을 언제부터 꼈나 이런 거가 사실 딱히 그렇게 기억에 나진 않아요. 실망스럽네요. 이거 죄송해요. 네, 나름 나름 친했는데. 신경 쓴 거였는데 몰랐다니. 네. 근데 뭐 마거님은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도 이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안 쓰고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긴 한데, 저 같은 건 구두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또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갈 때 구두를 꼭 힐을 신었었어요. 어떤 복장에도. 웬만하면 이제, 운동화도 잘 안 신고, 운동하러 갈 때 운동화 신지만.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이가 중요하죠.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진짜 이제 운동화를 점점 신기 시작했고 이제 뭐 정장 입을 때도 운동화 뭐 뉴요커가 아니냐고 뭐 사람들이 그러기도 했는데 운동화를 신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적응이 되면서 이제는 뭐 거의 구두를 신는 일이 365일 중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정말 특별한 뭐 강의를 나가거나 이럴 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마거님이 최근에 구두 신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맨날 하네요. 똑같은 운동화만 신고 네. 있죠. 근데 사실 저나 마거님이나 이렇게 어떤 계기,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편해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어떤 순간에서조차 아마도 저희들도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서 내가 불편한데도 맞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봤을까봐 노심초사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 박사님이 눈이 아픈데도 렌즈를 끼고 있었던 거, 그다음 제가 발이 아픈데도 구두를 신었던 거는 네. 결국에는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것들을 은근히 계속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한테는 다 이런 특성이 있대요. 어떤 특성이냐면 남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소위 이거를 조명 효과라고 하는데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은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남들이 다 나의 그런 행동, 나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렌즈를 꼈는지 안경을 꼈는지 저와 굉장히 절친한 마거님도 모르시는데 몰랐다고 하면은 너무 서운할 몰랐던 테고 걸로 하죠.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남들은 관심 없는데 나는 마치 내가 조명을 탁 받고 있어서 남들이 다 나의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조명 효과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조금 쉽게 접근을 하면 자기 중심 편향이라고 인간 누구한테나 있는 어떤 특징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계나 다른 타인들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건데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그런 식의 어떤 편향, 사고를 인간은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최근에 머리를 잘랐는데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남들한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죠. 모를 수도 있죠. 아셨어요? 저 머리 자른 거? 죄송해요. 저나 마거님이나 이렇게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네요. 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자른 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이벤트지만 사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죠. 또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편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타인의 눈을 혹은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이 그 사회 심리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루킹 글래스 셀프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의 특성을 파악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냐라고 묻는다면 남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거울 보듯이 남들이 저한테 착하다고 하면 내가 착한가?
너 외향적이다? 이러면 외향적인가? 이런 식으로 타인의 피드백이나 평가를 통해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거는 좀 발달 단계에서 어릴 적에 더 많이 작용을 하겠네요. 어릴 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실 우리는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미묘한 사회적인 평가들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차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남의 평가에 엄청 연연하고 누군가는 되게 자유로운데 그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로커스 오브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평가 소재. 네. 어렵죠. 우리말도 좀 어색하긴 한데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그래서 외적 평가 소재를 가진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 내적, 인터널한 평가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중점을 둬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 평가 소재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타인의 시선에 더 예민하고 더 연연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차가 있다.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알면 편해지는 심리학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평범한 진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아로 새기셔야 되죠. 이 티셔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길로비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특이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려져 있던 인물이 베리 매닐로우라는 가수인데 혹시 아세요? 베리 매닐로우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송대관이나 서른도급 되는 그렇죠.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찾아봤어요. 알지는 못해요. 연령을 이렇게 좀 감추려는 다분한 의도가 느껴지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뭐 서른도 씨, 송대관 씨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저보고 그분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라고 하면 좀 망설여질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학생들한테 티셔츠를 입고 나가 봐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나만 볼 텐데 내가 이런 옷을 입은 걸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라고 하면서 되게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티셔츠를 입었다는 걸 남들이 되게 많이 기억할 거다. 나를 이상한 애라고 낙인 찍을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티셔츠를 입은 거를 누군가 봤을 때 베리 매닐로우였지 라고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20%? 굉장히 낮은 비율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남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볼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조명 효과를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다 나만 주목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조명 효과가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그만큼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너한테 관심 없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잖아요. 마거님도 저도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 없다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알지만 매 순간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라도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특히 어떤 행동을 할 때 혹시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우선 마음속으로 한번 남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지. 티셔츠 실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냥 중립적인 행동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실수나 당황스러운 일을 했을 때도 특히나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더 걱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조명 효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가 특히 실수했을 때는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남들이 나의 실수만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대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전략으로 이어지죠.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디포커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초점 분산 전략? 혹은 초점에서 벗어나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길로비치가 실험을 했는데요. 퀴즈를 풀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퀴즈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10문제 중에 한두 개 맞추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꾸 저는 틀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꾸 틀린 대답을 하는 걸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물어봐요. 너의 지적 능력을 네가 문제 푸는 걸 본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당연히 어떻게 예상할까요? 나를 되게 멍청하게 볼 거야. 이런 것도 못 풀다니 나를 최악으로 평가하겠지.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조건에서는 연구자가 예상을 시키기 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예상을 시키기 전에 너의 지적 능력을 평가할 때 다른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최대한 다양하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지적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퀴즈를 맞췄냐, 안 맞췄냐 뿐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가 어땠을까? 그 사람이 대답은 틀렸지만 좀 비슷한 대답을 했나? 혹은 말할 때 태도는 어떠했나? 그 다음에 평가하는 사람의 특성, 마음이 착하다던가 여유롭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게 한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게 한 후에 너 어떤 평가 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상했을 때에 비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잘 못해서 남들의 평가가 걱정되는 상황일 때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못한 것들 또는 자신의 실수,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자신이 못한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그 평가와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떠올리면 남들이 나를 굉장히 가혹하게 평가할 거야 라는 불안과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결과네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이렇게 보여졌지만 실제로 일하는 장면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희가 1편에서도 그 일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직장에서 늘 우리가 잘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이제 상담에서도 이런 고민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인들이 꽤 오시나 봐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 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맡아서 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팀장님이 그걸 보시고 버럭 화를 낸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분이라서 그게 많이 마음에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에서 질문들을 해봤어요. 나름 디포커싱 하기 위한 질문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까지 일을 해오면서 다른 일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익숙한 일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했더니 이분이 다행히도 과거에는 좋은 수행을 보였다. 익숙했던 일은 물론 처음에는 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익숙해지면 잘 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장님의 성격은 어떠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이랬을 때 팀장님이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욱하는, 실수를 했을 때 좀 불같이 욱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여러 직원들을 많이 그렇죠. 이런 실수를 한두 번 보신 게 아닐 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실수를 한 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봤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 하나만으로 당신을 평가하지는 않을 거다.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일 거다.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럴 것도 같네요. 제가 너무 제 실수에만 너무 초점을 둬서 좀 많이 초조하고 걱정을 했던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니까 어쩌면 내 걱정이 너무 과도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됐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알면 편해지는 심리학을 좀 적용한 있었네요. 케이스였죠. 네. 사실 저도 최근에 이 편을 준비하면서 디포커싱 전략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걸 써먹을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마건님한테는 하소연을 1차 했는데 그래요. 제가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까먹었다기보다는 미팅의 시간이 막 변경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만 연락을 제대로 못 받았던 거죠. 맞아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들은 다 모여 있는데 저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왜 안 오냐? 어디 계시냐? 제가 주도해야 되는 그런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는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고 정말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도 못 챙기고 막 너무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었어요. 근데 약간의 그런 타격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디포커싱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해봤죠.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괴로웠던 건 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회의를 주도해놓고 나타나지도 않다니.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까. 이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그분들을 제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였던 저의 그래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던 그럼요. 모습을 떠올려 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늦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잘 지켰던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디포커싱을 잘 활용하셨네요. 확실히 제가 써보니까 디포커싱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기는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불킥을 100번, 1000번 할 정도로 되게 큰일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보면 좀 완화되는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디포커싱 전략을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아예 무시하거나 억압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알려주는 정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어떤 창피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아예 안 느끼고 마치 합리적으로 처신한다고 디포커싱 전략만 쓰시면 나중에 더 좀 어렵고 근본적인 상황에서는 또 무너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나 또는 그 괴로워하는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나 이런 걸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라보다 보면 내가 내 잘못에만 너무 과도하게 초점을 두거나 또는 이제 그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너무 과도하게 예상해서 내 감정이 합리적으로 느껴야 할 정도보다 더 크게 느끼면서 그래서 그토록 이제 괴로운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면서 깨달아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차분하게 디포커싱을 해보시면 이런 아주 과도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용해지면서 불안이나 걱정이나 어떤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포커싱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아예 없어지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느껴야 할 만큼의 감정은 남을 수 있다. 네. 그거는 즐겁게 느껴라. 그거는 합리적인 정서라는 거죠. 받아들여라. 느낄 수 있는, 느껴도 되는. 사실 디포커싱을 쓰다 보니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만 편해진 거 아닌가. 남들은 여전히 내가 밉고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나만 벌써 편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거, 실수에 연연해서 굳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딱 순간 느껴지는 게 대박사님이 그분들을 좀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박사님을 계속 만나오셨던 분들이니까 대박사님을 잘 알 거고 또 그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도 같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전략, 방법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좀 믿자. 상대방을 신뢰하면 그런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소개해 주실 연구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역시 앞서 대박사님께서 소개해 준 연구와 같은 연구자, 빌로비치. 다 했어요? 연구인데요. 이분이 다 하셨어요? 조명과의 대가인가 봐요. 네. 이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참가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근데 풍선껌을 입안 가득 넣고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을 2명을 둬요. 한 사람은 이 풍선껌을 입에 넣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같은 방에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 부르는지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다른 방, 보이지 않는 다른 방에서 이 노래 소리를 들어요. 그랬을 때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 관찰하는 두 사람이 자기 노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얼마나 점수를 줄 건지 한번 예측해봐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죠. 그랬을 때 나랑 같은 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풍선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를 아는 사람은 내 사정을 아니까 되게 노래 점수를 아주 박하게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옆방에서 내가 뭐 풍선껌을 부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내 상황을 모르니까 나를 아주 음치박치로 알 거다 하면서 되게 점수를 박하게 줄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을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네. 또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신경 쓸지를 결정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있다, 공감해 줄 거다, 그렇게 믿으면 좀 더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신경을 덜 쓰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어라라는 마거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버스 타고 가다가 보는 사람, 길 가다가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늘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좀 나랑 상관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들어요.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사정을 알고 내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를 이상한 사람 혹은 내 실수를 치명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텐데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글처럼 생각을 하고 타인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것도 이 연구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시각을 형성하게 되는 이유는 다 있긴 해요, 나름대로. 그런 경우 이제 세상과 타인에 대한 안전한 시각으로 바꿔나가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되고 더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네요. 뭐냐면 자기가 안 좋게 보는 모습 또는 안 좋게 평가하는 특성일수록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안 좋게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마거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한테 딱 떠오르는 게 혼밥이에요. 마거님은 혼밥 어떠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혼밥 대마왕이죠. 잘 하죠. 만렙 찍으셨잖아요. 네, 그죠? 네. 고기도 구워 드신다고 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네. 근데 또 아시다시피 저는 혼밥을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제가 혼밥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왜 그렇게 혼밥을 스스로 하지 못했나 생각해 보면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는 혼밥하는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왜 혼자 밥 먹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약간 이렇게. 친구가 없나? 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니까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다. 그렇죠. 내가 보는 것처럼 남도 나를 볼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요. 저는 이제 혼밥 대마왕이잖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그냥 중립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밥을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거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사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남을 되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맞아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면 저 역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텐데.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혹은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거의 연장선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는 내가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근데 뭔가 뭐든 해보고 스스로에게 익숙해지면 그게 덜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그 첫 번째 티셔츠 연구에서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15분만 티셔츠를 입고 있어라 라고 하면은 처음에 평가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뭔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야. 어머, 저런 티를 입고 있다니 쟤 이상한 루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측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 생각 때문에 더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결국 해보는 거, 해봐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 모르진 않잖아요. 남들은 그럼요. 나를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아. 다 자기 사느라 바빠. 이거는 어떤 명제처럼 알고는 있지만 사실 잘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걱정됐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서 좀 실천해 보시면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면서 약간 혼밥을 못하던 시절에 제가 좀 측은하게 느껴진달까요? 그러니까 되게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것이, 제가 임신했을 때 너무 순댓국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순댓국밥 제 최애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문 앞에까지 갔는데 결국 문을 못 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돌아설 때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데도 못 먹나? 그런 스스로 좀 슬픈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순댓국을 먹는다 한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고, 본다 해도 뭐 그냥 저 사람은 혼자 먹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저도 이제 내공이 조금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혼밥도. 대박사 외길 인생으로. 그렇죠. 그래서 혼밥도 해보다 보니 지금은 햄버거 정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먹거든요. 그래서 좀 언젠가는 제가 알편심에서 순댓국밥을 혼자 먹고 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저도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남한테 뭐 민폐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을까지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해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못하고 계실 때 조금 더 그 용기를 내셔서 해보시면 좋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남의 시선보다는 나의 욕구,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그게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 얼마든지 시도하셔도 좋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대박사의 정리 시간. 네. 또 부담이 되네요. 네, 오늘 한 얘기들을, 우리 청취자들이 일목요연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좀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눈치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 같은 거다. 그래서 과도하지 않으면 괜찮지만 과도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을 써보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되뇌어야 한다. 의식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포커싱 전략을 쓰셔라. 그래서 내 실수나 어색한 행동에만 딱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내가 잘했던 점들 혹은 그 사람, 평가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요인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믿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감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또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상황을 좀 알리고 공감을 구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든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 경험하지 않고 예상만 하는 건 결국 우리를 두려움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라도 스스로 하고 싶었던 행동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네요. 네, 역시 깔끔한 정리 대박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 남들 시선을 좀 평균보다는 신경을 덜 쓰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확실히 좀 자유로우시죠.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렸을 때는 남의 시선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번 회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나는 어떻게 변했나?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생각해봤더니 앞서 이제 저희 나눴던 그런 방법들도 이용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너무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걸 깨달았죠. 뭐 내 못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을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구나. 근데 어느 날 뭐 좀 못나면 어때? 뭐 그거 굳이 숨기려고 그 숨기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애써서 숨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좀 편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덜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차 조금씩 그 출발점에서 조금씩 용기가 생기고 해보니까 점점 자유로워지고 좀 더 나답게 사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좀 부족하면 어때? 또 사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늘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려놓고 사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에도 바쁜 세상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알편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더 벗어나서 나답게 그리고 자유롭게 사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고민해 보려고요. 좀 더 나다운 행동이 뭐가 있을까? 순댓국. 맞아요. 순댓국 반드시 먹고 다음 주까지 먹고 오는 거 어때요? 미션 좋습니다. 미션. 네. 대박사님의 미션을 좀 기대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메일로 사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 궁금해요, 이런 거 심리학 이야기, 알편심 이야기에서 풀어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이메일로 그 이야기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소는 저희 방송 정보 보시면은 알편심@gmail.com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